여러분, 평생 믿어왔던 상식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매일같이 먹는 계란과 두부가 근육의 최고라고 믿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저는 재활의학과에서 20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아무리 챙겨도 오히려 근육이 줄어들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으로 드시고 있던 것이 바로 계란과 두부였습니다. 작년 여름 경북 안동에 사시는 75세 박순자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계란 하루에 2개씩 꼭 먹어요. 두부도 자주 먹는데 왜 점점 팔에 힘이 없어지고 주저앉는 일이 많아질까요? 할머니 팔을 만져보니 근육 대신 뼈가 느껴졌습니다. 병뚜껑도 못 여시고 손주 안아주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죠. 여러분도 계단 오르면서 숨이 차고 무거운 장바구니 드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셨나요? 혹시 단백질을 열심히 챙기고 있는데도 체력이 나아지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음식을 주목해 주세요. 계란이나 두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음식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드린 조언이고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3가지 음식을 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으면 효과가 더 커지는지, 그리고 대부분이 놓치는 결정적인 2가지 비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음식은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실제로 먹어본 적은 거의 없는 재료입니다. 바로 볶은 콩가루입니다. 콩가루요? 그게 어떻게 근육과 관계가 있느냐고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환자분들과 실험해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효과가 있다는 걸요. 여러분,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반드시 일정량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한 번에 2.59 이상입니다. 이게 넘지 않으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합성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두부나 계란에는 이 류신이 기준보다 낮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두부 한 모에는 1.8g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근육을 만들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반면 볶은 콩가루는 겨우 40개, 스푼 4숟갈만 먹어도 류신이 2.1g이나 들어있습니다. 양은 훨씬 적지만 실제 효과는 훨씬 큽니다. 왜냐고요? 바로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부는 수분이 80% 이상이고 실제 콩의 양은 매우 적습니다. 반면 볶은 콩가루는 콩만 갈아 만든 농축식품이기 때문에 류신 함량이 높은 겁니다. 실제로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71세 이선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두부 반모씩 드셨는데도 팔 힘이 약해지고 장을 보러 가기도 힘들다고 하셨어요. 제가 콩가루를 우유에 타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하셨지만 매일 아침 200ml 우유에 콩가루 4스푼을 타서 드셨습니다. 2개월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장바구니가 하나도 안 무거워요. 손에 힘이 생겼어요. 검사해보니 근육량이 2.4페이지 늘어나 있었습니다. 약도 안 드시고 단지 콩가루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볶은 콩가루의 장점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관이 간편합니다.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밀봉만 잘하면 한 달 이상 괜찮고요. 조리도 필요 없습니다. 우유, 두유, 심지어 따뜻한 물에도 잘 풀립니다. 입맛에 따라 바나나나 꿀 한 숟갈을 넣으면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음료가 됩니다. 요리를 못해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매일 먹으면 약간 질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콩가루는 3위입니다. 이제부터는 맛과 효과를 모두 잡은 2위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지만 정말 강력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기름지다고 오해해서 멀리하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이 음식은 류신 함량도 높고 입에도 잘 맞고 소화도 쉬워서 꾸준히 먹기 좋은 최고의 단백질 식품입니다. 그 음식은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요? 그거 기름 많아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리고기의 지방은
70% 이상이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올리브유랑 거의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관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리고기 100기는 류신이 3.6기 들어 있습니다. 닭가슴살보다 1.3배 많고 두부보다는 무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즉, 같은 양을 먹었을 때 훨씬 더 확실하게 근육 합성을 도와줄 수 있는 식품이라는 거죠. 전남 순천에 사시는 72세 박명호 어르신은 근육을 키워보려고 1년 넘게 닭가슴살을 매일 드셨습니다. 하지만 식사하실 때마다 목이 막혀서 물로 넘기셨고 맛도 없고 질려서 결국 중간에 그만두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리고기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기름 때문에 망설이셨지만 오리 백숙으로 푹 끓여 드시기 시작했어요.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어서 매일 드셔도 질리지 않는다고 하셨죠. 오리고기는 부드러움 점수로 평가할 때 닭가슴살보다 3배가 높습니다. 기름이 고기 사이사이에 골고루 스며 있어서 씹는 느낌도 좋고 소화 흡수율도 높습니다. 이처럼 오리고기는 효과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서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다음에는 이 오리고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과 실제로 근육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명호 어르신께서 오리고기로 식단을 바꾸고 난 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루 100끼씩 점심 식사로 드시고 밥 한 공기 반과 함께 드셨습니다. 2개월 후에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손주랑 공도 차고 운동도 할 수 있어요. 오리고기 덕분이에요. 근육량을 재보니 3.8kg 증가해 있었습니다. 닭가슴살을 1년 넘게 드셨을 땐 겨우 0.5kg 늘었는데 오리고기로 바꾼 지 2개월 만에 3kg 넘게 증가한 겁니다. 게다가 몸무게는 그대로였어요. 지방은 줄고 근육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오리고기는 푹 삶아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유는 단백질 구조가 삶는 과정에서 풀리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부드럽게 풀어지면 위장이 훨씬 쉽게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도쿄 영양학 연구소에서는 오리고기를 2시간 삶으면 흡수율이 67% 증가한다는 실험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리 한 마리를 깨끗이 손질한 후 물을 가득 채운 냄비에 넣고 대파, 마늘, 생강과 함께 끓이세요. 처음엔 센 불로,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줄여서 2시간 동안 천천히 삶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오리 백숙은 기름은 빠지고 살은 부드럽고 국물은 깊은 맛이 납니다. 껍질은 제거하고 살만 발라서 드시면 부담 없이 근육을 채우는 최고의 한 끼가 됩니다. 이처럼 오리고기는 맛, 영양, 흡수율 3가지를 모두 갖춘 음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준비가 번거롭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리도 간단하고 단백질 함량은 가장 높은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리고기가 근육 증가에 효과적인 것은 맞지만 준비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매일 실천하기엔 부담을 느끼시곤 하죠. 그렇다면 조리도 간단하고 단백질 함량은 훨씬 높은 음식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황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겨울철에 많이 드시는 그 마른 생선, 황태 말입니다. 황태는 단백질 함량으로만 보면 사실상 단백질 폭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식품입니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황태 100끼는 단백질이 무려 80익이나 들어 있습니다. 같은 양의 소고기에는 20지, 계란은 13지 정도에 불과하죠. 즉, 황태는 소고기의 4배, 계란의 6배 이상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단백질의 질도 뛰어납니다. 황태는 오랜 시간 얼리고 말리는 과정을 거치며 수분이 빠져나가고 단백질이 유리형 구조로 전환됩니다. 이 구조는 위장 내에서 소화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고 그대로 흡수되는 형태입니다. 쉽게 말해 먹으면 바로 혈액으로 들어가고 빠르게 근육으로 전달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류신 함량도 매우 높습니다. 황태 100끼에는 류신이 6.8기 들어있어
오리고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근육 합성을 위해 필요한 기준선인 이 점, 5긱을 훨씬 뛰어넘죠. 황태 50김만 드셔도 3.4개 류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화도 빠르고 흡수도 빠르며 효과는 강력합니다. 여러분, 이런 황태는 실제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아침 식단에도 꼭 들어가는 식품입니다. 왜일까요? 선수들은 밤새 훈련하면서 근육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아침에 빠르게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때 가장 빠르고 확실한 음식이 바로 황태인 겁니다. 대한체육회 연구팀에 따르면 황태를 먹으면 근육 회복 속도가 평균보다 31% 빨라진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76세 김연자 할머니는 몸이 마르고 기운이 없다고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고기나 계란을 드셔도 살이 안 찐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 근육량이 또래 평균의 60%밖에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황태 달걀국을 드셔보시라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황태를 미지근한 물에 30분간 불린 후 손으로 찢어 냄비에 넣고 끓이셨습니다. 물이 끓으면 황태를 넣고 계란 2개를 풀어 넣으셨죠. 마늘 1스푼, 소금 약간으로 간을 하시면 5분이면 완성입니다. 간단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최고의 아침 식사입니다. 3개월 후 김연자 할머니는 밝은 얼굴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팔에 탄력이 생겼어요. 병뚜껑도 혼자 열 수 있게 됐어요. 측정해보니 근육량이 무려 5.2kg 늘어 있었습니다. 체중은 거의 그대로였고요. 지방이 아닌 순수한 근육이 늘어난 결과였습니다. 황태의 또 다른 장점은 보관이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실온에서 1~2달은 충분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냄새도 거의 없고 여행 중에도 챙기기 쉽습니다. 게다가 국으로 끓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조리법 없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태와 단백질만으로는 근육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2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단백질을 근육으로 옮겨주는 열쇠, 그리고 단백질의 흡수를 도와주는 동반자입니다. 황태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근육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단백질을 근육으로 옮겨주는 운반자, 즉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흔히 뼈 건강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단백질이 혈관 속에 떠다니고 있을 때 이걸 근육세포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바로 비타민 D가 합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시는 69세 조미자 할머니는 황태와 오리고기를 꾸준히 드시고 계셨지만 근육량이 늘지 않는다고 걱정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비타민 D 수치가 10인지 ml, 정상 기준인 40 이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타민 D 보충제를 아침마다 한 알씩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3개월 뒤 할머니의 근육량은 4.1kg 증가, 비타민 D 수치는 43까지 상승해 있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합성되지만 60세 이후에는 피부의 생성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게다가 외출을 자주 하지 않는 어르신들은 햇빛에 노출될 기회 자체가 부족하죠. 그래서 비타민 D는 음식이나 영양제로 보충해주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드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약국에서 비타민 D3 제품을 구매하신 후 아침 식사 직후 기름진 음식과 함께 한 알씩 드시면 됩니다.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D만으로도 부족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요소는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바로 밥, 즉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이 없으면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머물다가 지방으로 쌓이거나 배출됩니다. 그 이유는 탄수화물을 먹을 때 나오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단백질을 근육세포로 운반해주는 트럭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시는 73세 이철호 어르신은
황태도 오리고기도 열심히 드셨지만 근육이 늘지 않고 오히려 배만 나온다고 걱정하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밥을 반 공기만 드시고 계셨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단백질만 드시고 인슐린을 유도할 탄수화물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 끼니마다 단백질 50g당 밥 150g 정도를 함께 드시도록 안내드렸습니다. 2달 뒤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살은 안 쪘는데 팔다리가 더 두꺼워졌어요. 근육량은 3.6kg 증가, 체중은 거의 변함없었습니다. 즉, 단백질을 먹을 때 밥을 같이 먹으면 지방이 아닌 근육으로 전환됩니다. 밥을 줄이게 되면 오히려 근육이 줄어드는 반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께 하루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궁금하시죠?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하루 식단 예시를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황태 달걀국 한 그릇, 밥 한 공기와 함께 드세요. 부드럽고 따뜻한 국물로 위장을 깨우고 류신과 단백질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오리 백숙 100긴과 밥 한 공기 반, 거기에 김치나 나물 정도 곁들이면 완벽합니다. 근육은 물론 기운까지 차오르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저녁에는 볶은 콩가루 4스푼을 우유 200ml에 타서 한 잔, 그리고 밥 반 공기 정도 함께 드세요. 속이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밤사이 근육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직후에는 비타민 D 보충제 한 알 꼭 잊지 마세요. 이 식단을 꾸준히 따라하신 분들은 정말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두부 대신 콩가루로 바꿨던 이선자 할머니는 팔에 힘이 돌아왔고, 닭가슴살 대신 오리고기를 드셨던 박명호 어르신은 손주와 축구를 하십니다. 황태 달걀국을 매일 아침 드신 김연자 할머니는 병뚜껑을 혼자 열게 되셨고, 비타민 D와 밥의 중요성을 알게 된 이철호 어르신은 근육이 늘고 체중은 그대로였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를 선택했고 그 결과 삶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황태를 한 마리, 약국에서 비타민 D를 한 병, 그리고 밥 한 공기를 기꺼이 챙기는 것, 그것이 근육을 지키고 당당한 노년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이 늘면 삶이 바뀝니다. 팔에 힘이 생기면 마음에도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